저는 캐나다에서 지금 17년째 살고 있는 양모니카라고 합니다. 저도 이제 처음에 남편하고 90년도에 유학으로 처음에 캐나다를 가서 공부 마치고 이제 이민 수속하고 정착해서 살고 있는 시민권까지 받게 된 가족인데요. 일을 하다 보니까 사실 우리 어머니들 한국서 교육 때문에 이민도 많이 오시고 유학도 많이 오시잖아요. 근데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그쪽 일을 많이 사실 발런티어로 그냥 일을 많이 해줬어요. 그동안 교회 내에서도 해주고. 그리고 저는 이제 신문사에서 한 7년간 일을 했었죠. 일을 하다가 이제 이 일이 이제 활성화가 되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제가 교육 컨설팅을 이제 시작하게 됐어요. 그래서 토론토에서 한 10년 살았고요. 그 다음에 다운타운, 토론토 널스역 쪽에서 10년 살고, 다운타운에서 한 4년 살고, 현재 그 미시사가하고 옥빌 경계, 거기서 지금 4년째 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제일 먼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역 소개를 좀 하고 싶은데요. 지역이 뭐 토론토 쪽은 이미, 다 아시니까 토론토는 배제해도 되죠. 그쪽으로는 배제하고, 미시사가하고, 옥빌하고 벌링턴 쪽에 대해서는 얘기를 할게요. 네, 미시사가 같은 경우는 사실 굉장히 큰 도시예요. 미시사가가 토론토하고 옥빌의 중간 정도 도시라고 보시면 될 텐데, 그러니까 토론토는 굉장히 대도시잖아요. 근데 옥빌은 또 되게 좀 시골틱해요. 전원틱하고 건물도 다 나지막하고 그런 분위기인데, 미시사가 같은 경우는 그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다운타운은 미시사가의 그 스퀘어원이라는 쇼핑몰이 있어요. 그 쇼핑몰을 중심으로 이 타운을 많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요즘에 그 콘도라든가 콘도미니엄이든가 아파트, 뭐 쇼핑센터 같은 게 많이 들어서 있어요. 그래서 거의 대도시의 느낌을 그대로 가질 수가 있고요. 그 외곽으로 그 중심 다운타운을 벗어난 나머지 외곽들은 거의 옥빌과 같은 분위기에 전원틱한 그런 분위기의 그 주거 환경이 다 조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 그 신주택 단지들을 많이 하는데 집들이 지금 그쪽으로 이제 한 30만 불부터 시작해서 40만 불, 50만 불 되는 그런 더 비싼 집들도 물론 있고요. 조성이 되고 있고 분위기는 거의 뭐 일산의 신도시 그 주택 단지 있죠. 그런 분위기라고 생각하시면 좀 이해가 쉬우실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미시사가 서쪽, 그러니까 옥빌하고 딱 경계지요. 그 서쪽 지역에 있는데 그쪽도 마찬가지로 지금 조성이 되기 시작한 지 한 5년, 7년 전에 이미 조성이 된 지역도 있고, 그 윈스턴 철치라는 길을 중심으로 동쪽으로는 한 7년, 8년 전에 조성이 됐고요, 이미. 그 다음에 그 서쪽으로는 이제 5년 정도 막 조성이 돼서 집을 막 짓고 있어요. 가보시면은 그 막 건축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시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미시사가는 토론토 다음으로 한국 분들이 이제 이민을 선택하실 때, 지역 선택하실 때 가장 많이 선택하는 동네고요. 요즘 들어서 이제 옥빌을 많이 이제 선호를 하시는데 가장 큰 이유가 아마 교육적인 문제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제 미시사 같은 경우는 인도나 이제 파키 아이들이 좀 많이 사는 거가 흔히 있긴 있지만 그쪽 사람들도 어디든지 뭐 토론토가 복합문화 사회잖아요. 캐나다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토론토 사실 더 많아요. 더 많은데 그 미시사 같은 경우는 그 지역별로 정착한 사람들이 인종들이 조금 다양하게 있는데요. 그쪽은 이제 인도 파키 쪽 사람들이 많이 정착해 살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지역별로 또 모여 사는 그 동네들이 좀 있지요. 근데 이제 레이크쇼 중심으로 미시사가에서도 남쪽으로는 거의 올드타운이라고 해서 거의 그 백인들이 많이 거주를 하고요. 그 다음에 그 바로 위로 올라가서 스퀘어원 가기 전 던다스까지 약간 그 동네는 조금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좀 동네가 조금 후진 편인데 그쪽에 이제 많이들 모여 살고 있고, 그 다음에 요즘에 미시사가 서쪽으로 이제 인도나 그쪽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시는데 그쪽 지역은 일반 토론토에 있는 인도 파키 사람들이나 그렇게 약간 조금 지역적으로 떨어지는 지역에 있는 분들하고는 분위기가 다른 분들이에요. 우리가 볼 때 사실 인종이 다르다 보니까 인종차별도 하게 되고 그러지만은
그분들 같은 경우는 인도나 파키 쪽에서 굉장히 하이 레벨에 있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거의 50만 원, 70만 불에 가까운 집들을 사서 아이들을 교육시키는 그런 곳이거든요. 그래서 미시사가만 해도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 저희 아이도 마찬가지로 쿠몬이라고, 여기서 구몬이라고 그러죠. 쿠몬에 보내고 있는데 가보면 80%가 다 인도 아이들이에요. 그 부모님들 같이 와서 책 읽으시고 공부를 굉장히 잘해요. 그리고 우리가 병원 같은 데 가봐도 병원에 근무하는 분들이 다 인도 사람들이, 의사들이 되게 많아요. 그만큼 무시할 수 없는 민족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미시사가 선택할 때 어떤 사람은 인도 애들, 파키 애들 너무 많아서 싫어 이렇게 하지만 굳이 그러실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차피 캐나다랑 복합문화 사회에 들어와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많은 인종들을 만나야 되는 건 사실이기 때문에 그런 분위기고요. 옥빌 같은 경우는 일단 백인 중심 사회다 보니까 백인들이 일단 많이 정착해 살고 있어요. 지금 현재 제가 생각하기로 퍼센테이지는 매번 달라집니다만은 한 80% 정도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 그 정도가 백인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서 살고 있는 동네예요. 그래서 옥빌 같은 경우는 사실 미시사가에 비하면 굉장히 작은 타운이죠. 시티라고 하지 않고 타운이라고 그러는데 그 타운을 형성하고 있는 그 동네가 엄마들이 생각하실 때는 옥빌이 어떻게 생겼을까 막연한 어떤 생각에 궁금한 거 되게 많으시잖아요. 굉장히 작아요. 작은 타운이에요. 그래서 지역적으로 보실 때는 큰 빌딩들은 많이 없고요. 그 타운 자체에서 그 큰 빌딩을 짓는 것 자체를 반대를 해요. 그래서 레이쇼 근처에 콘도 한 몇 동이 지금 들어설 계획으로 지금 정부에서 허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주민들이 서명을 해가지고 못 짓게끔 그 정도로 할 정도로 그 사람들의 파워는 대단합니다. 옥빌 쪽에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자꾸 콘도를 짓고 건물이 올라감으로 인해서 어떤 자연환경을 해치거나 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유입돼서 사는 거에 대해서 옥빌 자체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꺼려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일단 못 짓게 해서 지금 문제에 봉착해서 지금 짓지 못하고 있는 상태로까지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만큼 그러다 보니까 주택이라든가 뭐 아파트라든가 콘도라든가 이런 거를 구하실 때 조금 애로사항이 있어요. 토론토나 미시사가 비해서는 이제 그런 점이 있는데 그래도 기존 이미 이제 들어서 있는 아파트들이 좀 있고요. 콘도들이 좀 들어와 있고요. 지금부터 짓는 것들은 거의 다 나지막하게 제가 콘도도 한 4층짜리, 3층짜리 건물로 짓고 있고 그 외에는 다 주택가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분위기는 확실하게 토론토의 대도시나 뉴욕 대도시하고는 너무나 다른 그냥 자연 환경에 둘러싸인 어떤 타운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그 옆으로 이제 벌링턴이라고 있죠. 같은 할턴 교육청 내지만 벌링턴도 옥빌과 바로 경계되어 있으면서 붙어 있는 데예요. 그러니까 토론토, 서쪽으로 토론토, 미시사가, 옥빌, 벌링턴 이렇게 나가는데요. 벌링턴 지역도 옥빌과 똑같아요. 말만 나눠놓은 거일 뿐이지. 그래서 어떤 분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옥빌이라는 동네가 그러면은 어느 정도 됩니까? 근데 제가 생각은 면적을 계산해보면 아니니까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한 9 정도 되지 않을까. 강동구, 강서구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 거 좀 9 정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바로 붙어 있어서 벌링턴이 어떤 분들은 벌링턴이 그러면은 더 옥빌보다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벌링턴이 사실 조금 더 외곽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백인이 너무 많고요. 그 나름대로 기존 영국 사람들 내려오는 전통을 유지하고 사는 그게 더 좀 심해요. 벌링턴이. 그리고 다운타운으로만 봤을 때는 옥빌이라는 데가 다운타운이 별로 사실 조성되어 있지가 않아요. 우리가 얘기하는 큰 도로를 얘기하면 트라팔가라는 길이 있거든요. 트라팔가하고 그쪽 하이웨이 QW 북쪽 그 선상으로 이제 쉐리단 칼리지도 있고 와이록스 세컨다리 하이스쿨도 있고 그 지역이 그나마 조금 상가를 많이 형성하고 좀 살고 있고 아파트 단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옥빌 플레이스라는 데가 있어요. 유일한 쇼핑센터죠. 쇼핑몰, 옥빌에. 그게 있음으로 인해서 그쪽이 조금 다운타운의 어떤 분위기를 내고 있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토론토나 이런 큰 도시의 다운타운과는 많이 비교가 되고, 그 다음에 레이쇼 쪽으로, 바로 밑으로 트라팔가 선상으로 레이쇼 쪽으로 남쪽으로 내려가시면, 그쪽은 올드 타운이라고 그래서요. 올드 다운타운이죠. 굉장히 아기자기하고 예쁘고, 영국이라든가 유럽 쪽의 사람들이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약간 유러피안 스타일의 어떤 타운이 조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도로도 조그맣고 건물도 조그맣고 하지만
그 사람들의 그 수준을 그 타운에서 느낄 수 있을 정도로 굉장합니다. 거기가 이제 뭐 그 옷가게라든가 일반 뭐 레스토랑이라든가. 그래서 옥빌에 보시면은 뭐 그 주로 정확한 그 통계는 아닙니다만은 캐나다의 거의 뭐 재벌 15%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거의 뭐 옥빌에 많이 거주를 한다 이런 얘기가 설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그리고 실제로 그 뭐 정부 관계자라든가 그쪽 관계에 좀 재벌들이 기업을 하시는 분들이라든가 그런 분들이 많이 지금 현재 거주하고 있고, 그리고 토론토의 그 남쪽 그 다운타운 있죠. CN 타워 있고 스카이돔 있는 쪽으로 하이클래스들이 많이 근무하고 있는 그쪽으로 일하러 가는 사람들이 많이 옥빌에 살고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또한 또 동쪽으로는 오샤와에서 많이 출근하러 온다고 그러고요. 그 정도로 어떤 좀 국한된 데다 보니까 이민자들이 들어와서 처음에 적응을 하고 살아갈 때에 뭐 직장을 구한다거나 아니면 뭐 사업을 한다거나 할 때에 약간의 문제점이 부딪힐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초기 정착을 할 때는 거의 토론토로 많이들 가시고 한 1, 2년 후에 뭐 직장을 잡거나 뭐 사업을 하시게 되면 그 다음 단계로 옮겨가시게 되는데, 특히 요즘에는 그 옥빌 지역에는 그 소위 뭐 기러기 아빠, 기러기 엄마 하시는데 그 혼자 엄마가 아이들 데리고 유학 가 있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쪽에 많고, 실제 이민해서 들어오시는 분들 중에는 기존 이렇게 이민해서 오래되신 분들, 뭐 20년, 30년 되시는 분들이 정착해서 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요 근래도 크게 뭐 어떤 직업이라든가 직장에 사업에 구애를 받지 않으시는 분들은 또 옥빌 쪽으로 많이 랜딩을 하셔서 지금 살고 있고, 유학 오시는 분들이 또 있고요. 근데 실제 사실 요즘에 옥빌 하는데 그 소문에 비해서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 있는 건 현재 아니고요. 어떤 어머니들은 죄송합니다. 옥빌이 사람들이 하도 선호를 하다 보니까 얼마만큼의 한국 사람들이 있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정확한 통계는 아니지만 제가 보기에는 아직도 별로 많이 없고, 또 한인교회가 지금 옥빌에만 2개가 있는데요. 그쪽에 다니시는 분들이 교인들이 사실 100명, 한 군데는 조금 크지만 100명에서 100명 안팎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다 교회를 다니시는 건 아니지만 실제로 그걸 통계를 봤을 때 그렇게 많지는 않다는 거죠. 아직까지도. 그래서 뭐 이민이라든가 아니면 뭐 유학이라든가 이런 거 생각하실 때 옥빌 지역이 제가 볼 때는 뭐 교육 수준이라든가 지역 환경이라든가 모든 면에서 최적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또한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유학을 오거나 이민을 올 때 제가 주로 이제 옥빌 지역을 많이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또한 물론 벌링턴도 옥빌과 별반 다름이 없지만 이름 자체가 타운의 이름을 옥빌이다, 벌링턴이다, 뭐 밀턴이다 이렇게 정해놓은 것 뿐이지, 그 하이톤 지역 에어리아의 모든 그 타운의 분위기는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되고요. 오히려 벌링턴이 그 다운타운은 더 많이 잘 조성되어 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그 레이크쇼 쪽에 보시면은 거기에 그 호수를 끼고 공원이 조성되어 있어요, 벌링턴은. 그래서 그쪽 그 뭐 산책 코스라든가 뭐 자전거 탈 수 있는 거라든가 공원이 잘 조성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중심 길 브란트라는 길인데요. 그 길을 따라서 올라가시다 보면 똑같이 우리 레이크쇼의 그 올드타운, 옥빌 올드타운의 분위기를 거기서 똑같이 느낄 수 있는데, 그 규모가 제가 볼 때는 옥빌 쪽보다 벌링턴 쪽이 더 큰 것 같아요. 그래서 그쪽도 굉장히 예쁘고 타운이 좀 시골틱하면서 좀 전원스러운 그런 옥빌이나 벌링턴은 그런 타운이기 때문에 그런 쪽의 분위기를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충분히 추천할 만한 지역이고요. 또 대도시를 선호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토론토나 미시사가 정도가 좋으실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 지금 제가 지역으로 미시사가 옥빌, 그다음 버닝턴 쪽으로 소개를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학교에 대해서 좀 궁금하실 것 같아요. 두 번째로 제가 학교 소개를 좀 해드릴 텐데, 학교는 미시사가 같은 경우는 이민으로 오시면 상관이 없어요. 거기는 상관이 없지만 유학으로 오신다 그럴 경우는 공립학교가 유학생들을 받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일단 사립학교가 많이 발달이 되어 있고요. ESL이 있는 사립학교들이 좀 많이 있는 편이에요. 옥빌보다 미시사가가. 그리고 옥빌 같은 경우는 할턴교육청 자체에서 유학생 아이들을 받고 있기 때문에 공립학교를 더 많이 가는 추세고요. 옥빌에서는 그런 두 가지의 분위기가 좀 다르고요.
그래서 이제 옥빌을 중심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린다 그러면, 옥빌의 그 ESL 있는 학교가 한 5군데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거 8학년까지 학생들한테, 그 다음에 하이스쿨로는, 세컨다리 스쿨로는 지금 현재 2학교로 지금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처음에 왔을 때 지역을 먼저 선택을 하시고 거주지를 정하실 수 있고, 아니면 아이가 갈 수 있는 학교를 먼저 정하신 후에 그 지역 바운드리 내에 집을 구하시는 방법이 있고요. 두 가지가 있는데 어느 방법을 선택하셔도 제가 볼 때 무방하리라고 보고요. 왜냐하면 옥빌은 무슨 토론토처럼 뭐 우범 지역이 있다거나 뭐 또 부촌이 있다거나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 지역이 별로 없고, 거의 모든 공립학교 수준이 다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이제 그 아무래도 특별 지역 있죠. 부촌 지역, 옥빌의 저쪽 그 남쪽 레이쇼 지역에 뭐 그런 부촌 지역 보시면은 옥빌 트라팔가 하이스쿨이라는 데가 있는데요. 거기가 좀 명문 공립으로 속하고요. 그다음 북쪽으로는 조슈아 크릭에 있는 그 이르꼬아 리츠라는 하이스쿨이 있어요. 거기가 또 명문 공립에 속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ESL을 뛰고 나서 그런 학교에 진학해서 공부를 하고 싶다 그러면은 그 이후에 이제 그 지역으로 이사를 간다거나 가서 그 학교에 가서 시험을 보고 패스를 하게 되면 그 학교에서 공부를 할 수 있는 티켓가 이제 주어지게 되죠. 그 전에는 갓 왔을 때는 1년, 2년 정도는 다 뭐 엘레멘터리 스쿨이든 하이스쿨이든 상관없이 ESL 있는 학교에만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점이 있고, 또한 ESL이 있는 학교를 가야 우리 아이들이 체계적으로 공부를 하고 따라갈 수가 있는 점이 있죠. 그래서 일단 지역을 선택하실 때 어느 지역을 선택하시더라도 먼저 그 자기 그 지역에 속한 홈스쿨이라고 있습니다. 홈스쿨로 가게 돼 있어요. ESL이 없는 홈스쿨에 가서 이제 어세스먼트를 하게 되죠. 등록을 하고 어세스먼트를 받고 난 후 아이가 ESL이 필요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이제 그 주변 가장 가까운 ESL 학교로 아이들을 배정을 하게 되죠. 이제 그런 부분이 생기는데, 어떤 아이들은 시험을 보고 나서 ESL이 필요 없는 아이들도 실제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홈스쿨로 바로 들어가는 케이스가 있고, 그 다음에 거의 90%의 우리 아이들은 거의 ESL 있는 학교로 가게 되죠. 그래서 지금 현재 뭐 WH 모든 그 있고, 웨스트 옥 있고요. 엘레멘터리 스쿨로 뭐 포스트 코너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에비 레인이라는 학교가 있고요. 그 정도 있다. 오구드가 있는데, 오구드는 이제 5학년까지만 있는 학교여서 조금 제한이 있죠. 7, 8학년 아이들한테는. 이제 그 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벌링턴에도 2학교가 있고요. 롤링 메도하고 라이언스라는 그 엘레멘터리가 2학교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하이스쿨로는 와이록스가 가장 많이 알려져 있죠. ESL 학교로. 거기를 제일 먼저 받았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이 가면은 와이록스를 가장 많이 갔고, 그 다음 요즘에 TA 블랙플락이라는 그 렉쇼 근방에 있는 그 학교로도 요즘에 플레이스먼트를 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벌링턴 쪽으로 가게 되면은 벌링턴 센트럴 하이스쿨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요즘에 뭐 벌링턴과 옥빌 경계에 또 학교 하나를 오픈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요. 그 학교가 있고요. 그래서 학교들이 이렇게 다양하지만 우리 아이한테 어떤 학교를 보내는 게 가장 좋을까, 엄마들이 사실 고민되는 게 그런 거잖아요. 근데 옥빌을 선택하셨을 때는 학교에 대해서 굳이 고민을 안 하셔도, 제가 볼 때는 교육청에서 학생 입장에 따라서 ESL이 필요하면 ESL 해준다거나, 아니면 지역을 선정했기 때문에 그 지역 선정 내에서 가는 학교라든가 이렇게 가시게 되면 아무 문제가 없다고 제가 보여지고요. 크게 그 차이라는 것이 뭐 별로 제가 느끼지도 못하겠고요. 거의 다 뭐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기존에 있던 올드 동네냐, 그러니까 올드 지역이냐, 아니면 요즘에 새로 막 신주택 단지를 조성되고 있는 신주택 단지냐, 그 차이일 뿐이지.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올드타운이 좋다, 어떤 사람은 그래도 뉴타운이 신생학교들이 우리 이민자애들한테 신경을 더 많이 써주더라, 왜 이렇게 분분은 하지만 제가 볼 때 어떤 학교로 가든지 아이들이 적응하는 문제가 없다고 보고, 그래서 이제 일단은 답사를 먼저 해보시면 분위기를 더 빨리 접할 수 있어서 내가 여기를 선택하면 되겠구나 이런 감이 오겠지만,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일단 랜딩을 어차피 하셔야 되고, 랜딩 하신 후에 한 일주일이든 2주일이든 일단은 시간을 갖고 지역을 답사를 하게 되잖아요. 그때 돌아보시면서 본인이
이렇게 마음이 가는 지역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뉴타운이 됐든 올드타운이 됐든 그렇게 선정을 하시고 집중적으로 그쪽 렌트를 알아본다거나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벌링턴 역시도 벌링턴이 그 이민자라든가 한인들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오필보다도 더 적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분위기를 더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오필보다도 벌링턴이 더 나을 수도 있고요. 저는 그래서 사실 토론토 살다가 미시사가 하고 오필 경기에 살다가 또 이제 다시 오필로 이사를 이제 올 8월에 갑니다만 제가 오필에다가 이제 집을 해놓고 다시 또 생각할 때 다시 벌링턴으로 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더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이 전원적인 걸 더 좋아하게 되더라고, 저 성격은.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은 거기서 살다가 너무 무료하고 지루하고 외로우니까 나 토론토로 나갈래 하고 또 나가시는 분이 계세요. 그러니까 그건 다 개인차기 때문에 본인들이 사시면서 1년, 2년 사시면서 나중에 정착해서 살게 될 곳을 그때 다시 또 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두 가지만 지역 소개하고 학교 소개만 일단 해드렸고요. 그 외에 이제 질문사항 있으면은 질문을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은 손들어서 이제 질문을 한 분 한 분씩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요즘 그 학교를 가는 애들도 중요하지만 네. 가는 부모도 중요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영어를 좀 배워야 된다는 거죠. 네네.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면은 대도시에 네. 그런 퍼블릭 퍼실리티스가 네. 많잖아요, 그죠? 네. 근데 오필은 어떻습니까? 다른 요즘 미시사가 벌링턴, 미시사가 더 발전되어 있고 벌링턴이 좀 더 그 다음에 그런 오필이 나중에 같은데 그런 부모들이 좀 이렇게 또는 애들이 액티비티를 하기 위한 네네. 그런 퍼실리티는 어떻습니까? 그거는요, 토론토나 일반 오필이나 벌링턴이나 이 정부 자체에서 지역을 조성을 하게 되면은 그 지역 내에 커뮤니티 센터, 도서관, 수영장, 혹은 플라자, 쇼핑센터 이런 게 다 들어가게 돼 있어요. 도시 계획에. 그렇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토론토가 더 잘 돼 있다, 오필이 더 잘 안 돼 있다 이런 거는 사실 틀린 말이고요. 어디든지 다 돼 있습니다. 그럼 아이들이 커뮤니티 센터에 가서 수영을 배운다거나 아니면 드라마를 배운다거나 아니면 어떤 스포츠 농구 같은 거 베이스볼, 바스켓볼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지역별로 다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요. 또한 물론 이제 링크 같은 프로그램도 각 지역별로 다 있고요. 네, 단지 토론토는 이제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으면서 좀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이민해서 처음에 딱 왔을 때 문화 충격이 조금 덜 하게 된다는 거. 한인들이 많이 살고 한인 편의점이라든가 식당이라든가 이런 걸 많이 이렇게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충격들이 없다는 것 뿐이지, 우리가 캐리비안 사회에서 그런 커뮤니티 활동을 하면서 살기에는 어느 지역이든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또 아울러서 한국인 사회는 교회가 되어있다고 하셨는데 네네. 그 교회에서 이렇게 보면은 다른 토론토 노스역 지역은 네. 한국 식당도 많고 네. 한국 지금 분위기가 많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오필 지역은 그런 느낌은 없겠다, 그죠? 오필에는 한인 식품점도 없고요. 식당도 없고요. 그런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고요. 하지만 오필하고 미시사가가 바로 경계되어 있기 때문에 다 그쪽으로 이용을 하죠. 미시사가에는 이제 놀수역 정도는 아니지만 한인 식품점이라든가 식당이라든가 옷가게라든가 여행사 다 있습니다. 거기도 미시사가에도. 거리가 얼마 되죠, 그러면? 중심에서. 네, 오필이 워낙 작은 타운이기 때문에 거기서 미시사가까지 하이웨이로 우리가 QEW라든가 403, 403를 타고 가게 되면요 20분이면 네 가는 정도. 그리고 워낙 타운이 작아서 오필 끝에서 벌링턴, 그러니까 미시사가하고 오필 경계와 벌링턴 오필 경계까지 가는데 한 도로만 타고 일찍 도로로 간다고 그랬을 때 로컬로 한 30분이면 들어가고요. 또 남쪽에서 레이크쇼 남쪽에서 북쪽 오필 북쪽까지 가는데도 한 30분이면 가기 때문에 그 거리가 어느 정도인지는 감이 오실 겁니다. 그리고 여기처럼 가까운 거리지만 차가 막히기 때문에 오래 걸리지만 거기는 차들이 한산하고 많지 않기 때문에 30분이면 충분히 끝에서 끝에까지 가고 남쪽에서 북쪽까지도 갈 수 있고 그만큼 작은 타운이고 거기서 하이웨이를 타면 그 도시 안에 QEW하고 403, 또 407 같은 큰 하이웨이들이 잘 조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걸 타시고 놀수욕도 나갈 수 있고요. 토론토 다운타운 쪽 나갈 수 있고요. 미시사가까지 한 20분전까지 뭐 한 20분이면은 갈 수 있습니다. 놀수욕까지는? 놀수욕까지는 제가 볼 때 한 40분에서 뭐 막히지 않을 때는 뭐 한 30분, 40분 하이웨이로만 달리니까요. 또 401이 바로 연결돼 있어서 북쪽으로 올라가셔가지고 401은 동서도로거든요. 그 동서도로를 타고 놀수욕 영 스트리트까지 이제 들어가시면 되겠죠. 근데 한 30분에서 40분, 그 다음에 뭐 좀 길이 막힌다, 이럴 때는 1시간 정도 들어가고요. 조금 계속 연결해서 말씀드릴게요. 네네. 집 문제, 펀드라는 집, 뭐 이렇게 아파트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많이 없다고 하시거든요. 그렇죠. 네. 그럼 보통 이렇게 사람들 가면 어디 사게 됩니까? 보통 렌트 가게 되면. 타운하우스도 많이 사시고요. 그 다음에 타운하우스는 좀 많은 편이에요. 타운하우스는 좀 많은 편이에요. 예, 주택 쪽으로는 좀 많고요. 그 다음에 아파트, 우리 한국식으로 얘기하는 아파트는, 그러니까 렌탈 아파트죠. 그런 게 몇 동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좀 한정되게 좀 어디에 몰려 있어요. 그 WH 모든이라는 그 스피어스하고 리베카 그 길에 좀 그 아파트들이 좀 오래된 아파트들이 많이 몰려 있고요. 그 다음에 트라팔가 그 로드 그 길 쉐리단 칼리지 앞쪽으로 또 한 몇 동이 있고요. 그 다음에 군데군데 그 레이쇼 쪽으로 레이쇼 선상에 이렇게 있긴 있지만은 많지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많지는 않은 편이죠. 근데 그 콘도를 얻으면 당장은 차 없이도 지낼 수 있을까? 아니면 도저히 불가능? 차가 없으면 일단 당장 불가능? 네, 차는 꼭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은 일주일도 못 버틸까요? 일주일. 왜냐면은 그 토론토처럼 대중교통이 발달되어 있지는 않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버스가 있긴 있지만 시간 배차가 좀 오래 걸리고 가는 길이 이제 거의 바둑판문으로 움직이면서 이렇게 가다 보니까 내가 찾아가는 곳까지 가려면 좀 힘든 부분이 있고 그 차는 일단 오셔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차는 있어야 지역을 도실 때라든가 정보를 얻는다거나 이런 거에는 가장 큰 도움이 되는 게 차니까 차는 먼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희들은 아이들 때문에 가는 거거든요. 네. 근데 지금 학교 스쿨은 전 팩을 해놨어요. 네네. 근데 저희가 지금 집을 구하지 않았잖아요. 네네. 그럼 가가지고 저희가 집을 구할 때 네네. 집을 구하는 그게 정말 바로바로 가능한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반드리를 지금 정할 수가 없잖아요. 그냥 그렇죠. 그것만 프리플을 해놨으니까. 네네. 그러면 가서 물론 아마 좁아서 괜찮을 거라고는 하셨는데 네. 저희가 다른 곳에 만약에 살게 될 때 네. 정말 그 픽업하고 이런 게 네. 전혀 오필 이상하지. 내일만 사신다 그러면요. 픽업하는데 제가 볼 때 한 15분? 예, 10분, 15분만 아이를 이제 데려다주고 데려오면 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큰 문제 없습니다. 학교하고도 정말 문제가 없어요. 그 반드리가 아니어도. 그 주소 이민으로 자체가. 가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유학으로요? 네, 네. 괜찮아요. 유학으로 가는 경우는요. 이민인 경우는 딱 지역을 정하게 되고 네. 그 지역 내에 홈스쿨로 가서 홈스쿨에서 또 가장 가까운 ES를 보내지기 때문에 지역이 중요합니다. 이민자들은. 근데 유학생들 같은 경우는 먼저 학교를 정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네, 지역 내 홈스쿨이라는 게 무슨 뜻인가요? 근데 그 학교 내에 그 자기가 그 렌트한 집이라든가 살고 있는 거주지가 그 주소가 네. 있으면요. 그 거주지 주소지에 가장 가까운 학교가 홈스쿨이에요. 아니, 그럼 ES를 있든 없든 바꿀 상관없어요. 수도 있나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그걸 받았어요. 네. 만약에 네. 이제 받은 다음에 저희가 들어갔잖아요. 네. 그럼 이제 저희가 주소를 정했어요. 네. 그랬는데 그 학교에 어떤 정말 그 학교의 문제가 없는 상태에서 네. 이제 저 나름대로의 어떤 문제 때문에 네. 얘를 다른 학교로 옮기고 싶으면 네. 그 다음에 가서 바로 옮길 수 유학생 있나요? 같은 네. 경우에 ESL이 있는 학교면은 네. 한번 교육청에다가 얘기를 해볼 수는 있지만 네. 그 장담은 못하지요. 왜냐하면 유학생 아이들과 이민자 아이들을 따로 케어를 하기 때문에 교육청 자체에서도 그 ESL에서 얘가 이제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으면 뭐 몇 달을 지났어요. 그럼 그 다음에 ESL 그다음에 그러면 스쿨 해볼 수 옮기면 있어요. 네. 그러면 자기 지역의 홈스쿨 네. 예, 할 수 있죠. 근데 더러는 이제 지금 옥별교육청이 사실은 유학생을 많이 받고 있는 학교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약간 플렉시블한 편인데 예를 들면 토론토 같은 경우는 ES를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유학생은 안 받아주는 학교가 있고요. 네, 딱 유학생이 갈 수 있는 학교만 정해놓고 움직이는 경우도 있는데 옥별 같은 경우는 아직 그 정도는 아닌 것 같고 이륙과 같은 경우도 유학생이 들어간 케이스도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아이가 ES만 뛰고 나면
그 거주지의 홈스쿨로도 옮겨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여기 한국 애들이 좀 많다고 들었는데요. 네. 진짜로 좀 많은지. 어디야? 복비는. 그거는 제가 대답해 드릴게요. 어제 할튼 교육청 담당자랑 제 전화로 밤에 통화했는데, 각 자기가 학교마다 학생 수는 정확히 아직 파악을 못했는데, 대략적으로 자기가 알려줬어요. 초등학교는 지금 할인 학생 비자 스튜던트만 40명 있고요. 국빌 지역 전체 학교에서. 전체 합쳐서? 네, 전체 학교에서. 그럼 세컨더리 스쿨은 30명 정도 된대요. 네. 전체 학교 다. ESL 포함이랑 다. ESL 없는 학교까지 다 포함해서. 지금 이제 비자 네. 그럼 앞으로 지금 네, 비자 안 승수. 들어간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현재 재학 중인 현재는 학생들. 네, 지금 생각보다 많네요. 네, 지금 현재. 이게 학교가 많기 때문에요. 없는 편이에요. 토론토나 밴쿠버, 밴쿠버 같은 경우는 워낙 많고, 또 토론토 같은 경우도 한 학교당 100명, 200명 되는 학교들도 있어요. 한 학교당. 그렇기 때문에 지금 와이록스 같은 학교는 전교생이 1200명이 넘거든요. 그 중에 우리 한국 학생이 거기에 20명, 30명 있다 그러면 그게 많은 게 아니죠. 보이지도 않지요, 솔직히. 1200명 중에 20, 30명인데. 그리고 유학생뿐만 아니라 이민자 아이들도 있기 때문에요. 한국 아이들이 없는 학교는 없어요. 없고, 그리고 이제 에빌레이 같은 학교도 제가 지난 학기에 들어간 학생 기준으로 보니까 현재 3명? 이 정도밖에 없더라고요, 한국 학생이. 그러면은 굉장히 없는 거지요, 그게. 그 ESL 수준이 어때요? 이제 ESL 괜찮아요. 운영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수업이요? 괜찮아요. 뭐 학교마다 조금씩 다르긴 한데요. 하이스쿨과 또 엘레멘트리하고 또 틀려요. 엘레멘트리 아이들은 이제 적응 단계로 해서 이제 뭐 가장 쉬운 단계별로 해서 아이들을 이제 뭐 애가 수준이 낮은 것부터 이렇게 가르치기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 뭐 학교마다 뭐 어떤 학교는 사이드라든지 수업식 그런 것도 하는 학교도 있고요. 네. 그러니까 ESL 영어 회화식으로 가장 근접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을 그러니까 선생님 재량이에요. ES 선생님들이. 그래서 교재를 그거 선택해서 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 학교 내 자체에 뭐 랭귀지 아트라는 책이 있어서 그 책을 중심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근데 하이스쿨 아이들 같은 경우는 A부터 E까지 있어요. A, B, C, D, E까지가 ESL인데 처음에 들어가서 시험을 보게 되면 아이들이 보통 뭐 C나 D 정도 받고요. 뭐 정말 못하는 아이들은 A도 받고 B도 받아요. E까지 마치게 되면 이제 그 다음에 레귤러 스튜던트가 되는 거죠. 그 아이는. 그럼 가서 맨 처음에 그 홈스쿨에서 그 테스트를 받고 어세스먼트 받아야 된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그거는 그럼 그 테스트, 정식 테스트가 있는 건가요? 네, 네, 있어요. 정식 테스트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영어 시험처럼 토익처럼 네, 하는 네. 거예요? 중요 슬랩 비슷하게요. 슬랩 비슷처럼 같이? 예, 그런 식으로 1시간 반, 1시간 반, 1시간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냥 잡고 그 정도 시험을 보게 돼요. 그럼 그게 만약에 5학년이면 그 5학년 수준으로 봐야 그렇죠. 되는 건가요? 네. 그 ES 어세스먼트만 해주는 담당 선생님이 있어요. 그래서 약속을 해요, 미리. 그래서 약속을 해서 어느 학교 어디로 몇 시에 와라. 아니면 이제 학생을 데리고 가서 이제 그 선생님하고 일대로 이제 하게 되죠. 수업 시간은 일주일에 정규 수업 외에 네. 이렇게 한 몇 시간 정도 되나요? ESL 수업이? ESL 수업이요. 보통 우리 그 초등학생 아이들 같은 경우는 따로 이제 시간을 내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대부분의 아이들은 이제 중간에 오는 아이들, 그러니까 프렌치가 4학년부터 시작되거든요. 근데 6학년에 왔다든가 뭐 7학년에 왔다든가 이러면은 프렌치를 다시 시작할 수가 없기 때문에 프렌치 시간에 그 ESL을 하러 학생들을 빼서 유학생 같은 경우는 거의 그렇게 하는 편이죠. 프렌치는 아예 수업을 나가요? 예, 이게 제2외국어 선택에서 걔네들은 일단 배제가 되고요. 예, 유학생 아이들 같은 경우에. 또 내가 5학년쯤에 와서, 나 프렌치를 하고 싶다. 이러면은 해볼 수는 있지만, 일단 1년에 늦어진 그거는 자기가 이제 쫓아가야겠죠. 그거는 하려면. 안 할 수도 있겠네요. 1년 정도 가 있으면. 1년 정도는, 예, 안 하겠다 그러면은, 안 할 수도 있어요. 학교마다 그래도 서제스트를 할 수도 있어요. 이 프렌치를 해라. 그리고 따로 시간을 내서 뭐 ES를 가르친다거나, 그렇게. 그리고 미국 교과서랑 비교할 때 수준이 어떤가요? 커리큘럼은 미국하고 캐나다가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교과서는 틀리죠? 교과서는 교과서는요, 교육청마다도 틀리고 학교마다도 틀려요. 아니, 교과서는 그 미국에서, 네. 그 미국 교과서를 같이 많이 사용하나요? 이게 캐나다 그 완전히 틀린 거 아니고? 교과서라는 거는 굉장히 많잖아요. 네, 네. 많은데 학교마다 내가 선택하는 거죠. 어떤 교과서를 쓸 거냐를 선택하는 것 뿐이지 시스템은 거의 커리큘럼도 거의 똑같다고 그러면 보시면 미국 돼요. 7학년이면 거의 중학교인데, 네. 그거랑 엘리멘트리 여기 7학년이랑 수준이 같나요? 거의 비슷하죠. 그러니까 북미 교육은 어렵겠네요.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예. 어렵겠네요. 한 7학년, 8학년 됐죠. 7학년, 8학년, 그렇죠. 그때쯤부터는 이제 뭐
히스토리라든가 사이언스라든가 좀 디테일하게 들어가니까 조금 어머니 이거 한번 보세요. 이거 이번에 저희가 어떤 어머니가 주문해서 사온 건데 이게 4학년 수학, 3학년 과학, 3학년 영어예요. 이게 한번 이따가 끝나서 한번 네. 보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뭐 사립학교도 그렇고 공립학교도 그렇고 학교마다 자기들이 이제 선정하는 그 책이 있기 때문에 다 다르지만 사실 그 안에 들어있는 내용들은 뭐 비슷비슷하죠. 우리 학교의 중학생 애들 교재를 선택하는 그런 것처럼 거의 같다고 보시면 되고. 네. 9월학기 저희가 들어가면 저희들이 들어가야 되는 시기는 네. 언제가 제일 적기예요? 그거는 어머님이 선택하시는 게 좋은데 일찍 들어와서 미리 적응을 아이를 시키겠다 하면 좀 일찍 들어오시면 좋고요. 뭐 일정상 안 된다 그러면 최소 2주 전에 들어와야죠. 2주 전에 들어와서 그 교육청 가서 레지스트레이션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미리 그 계약되기 전에 처리해야 되는 진행 사항들이 좀 있어요. 그 등록하고 그다음에 그 서류 같은 거 이제 다 그다 만나서 밤낮을 만나서 다 내야 되고요. 그다음에 그 ESL 어세스먼트를 뭐 언제 와서 해라는 그러니까 계약하기 전에 모든 거 다 완료를 시켜놔야 돼요. 네. 그다음에 계약 날에 이제 학교로 딱 가면 되죠. 보통 랜딩 서비스 저희가 랜딩할 수 있는 그 기간은 동안 일주일 정도 되나요? 랜딩은요? 일주일 안에 전부 끝나나요? 뭐 빨리 끝나는 치는 분 3일에도 끝나시기도 하고요. 네. 뭐 집이 제일 관건이죠. 네. 뭐 집을 구하는 문제가 제일 빈집이 중요한. 있어요. 네, 그 집을 구하는 근데 뭐 이렇게 뭘 하죠? 이제 이민자들 같은 경우 뭐 C카드 등록하고 네. 뭐 만들고 뭐 오이카드 하고 이런 이제 진행 사항이 있으니 그렇지만 유학생 어머니들 같은 경우 크게 할 거 없잖아요. 차 사고, 집 구하고, 그 다음에 뭐 은행 어카운트 오픈하고, 학교 가는 거. 네, 뭐 이게 그러니까는 운전면허. 네, 뭐 한 3, 4일이면 일단 다 해결되고요. 이제 좀 길어봤자 일주일 요 정도면 되고요. 그 사이에는 네. 숙소를 어떻게 잡아야 돼요? 그래서 뭐 호텔 오시는 분도 있고, 홈스테이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또 저는 이거 여기서 얘기를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스튜디오 6라고 있어요. 미시사가 쪽에. 그쪽에 많이 소개를 해드리는 편이에요. 왜냐면 취사 시설이 돼 있기 때문에 직접 밥을 해 먹을 수 있어서 스튜디오 스타일이에요. 스튜디오 6인데요. 그러니까 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인. 근데 이제 겉으로 볼 때는 우리 펜션처럼 지어져 있고 호텔은 아니지만 거의 뭐 쇼핑센터랑 가까우세요. 언어가 있어요. 미시사가 그 스키아원에서요 가까워. 차로 한 뭐 10분 거리에 차로. 네 있으니까 뭐 버스를 타셔도 그 바로 큰 도로변에 미시사가에는 슈론타리오라는 그 길이 제일 번화가거든요. 그 선상으로 뭐 스키아원도 있고 다 있기 때문에 그 바로 앞에서 버스 타시면 그 스키아원까지 한 번에 갈아타지 않고 내려가니까 그래도 한 10분이면 바로 가니까 가까운 편이죠. 그래서 그쪽에 하시면 일단 저렴하고 비용도 79불, 99의 택스인데요. 위클리로 하시게 되면 450불의 택스인 것 같아요. 그러면은 뭐 한 60불도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저렴한 거죠. 이제 그것도 어떤 분들은 현지 생활을 좀 더 느껴보기 위해서 홈스테이를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현지 사는 이민자들하고 얘기도 좀 하고 도움도 받고 정보도 얻을 겸 홈스테이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뭐 그거는 본인들이 이제 선택에 따라서 또 어떤 분들은 이제 홈스테이 하는 거가 좀 불편하시다 이러시는 분들은 이제 스튜디오 6 같은 데서 지내시기도 하고요. 일단 호텔은 이제 식사가 문제더라고요. 집이 렌트를 바로 못 갈 경우에 2주도 있어야 되고 뭐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일을 입주기 때문에 때에 따라서 그러다 보니까 매번 나와서 사 먹는 것도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쪽도 일일이에요? 네, 1일이에요. 밴쿠버는 맞네. 네, 같아요. 1일 입주예요. 그럼 들어갈 때 꼭 대충 맞춰서 그렇죠. 그래서 보름쯤에 들어오시면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7월 15일이나 8월. 네, 보름쯤 들어와서 2주면은 해결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그리고 덜어 이제 비어있는 아파트가 있을 때, 15일 기준으로 들어오겠다고 해볼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개런티를 못하니까 1일 기준으로 생각하시고 들어오시는 게 좋죠. 저기 홈스테이 비용은 얼마 정도 됩니까? 홈스테이비는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는데요. 보통 4인 가족 100불 플러스 식사라는 거 같기도 하고요. 집집마다 조금씩 다른 것 같아서 잘 모르겠어요. 그거는요. 120불도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2인이냐 4인이냐 또 아이들이 이제 몇 명이냐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는데 보통 한 100불에서 150불 사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 식사까지 하면은.